인간의 피와 요괴의 피가 똑같이 붉은색이라면 인간과 같이 배 아파 아이를 낳는 요괴는 설화나 민화, 예전 고대 설화, 오래전 기록에 나오는 인간 아닌 요괴, 수호신 이런 존재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고 나오는데, 가뭄에 비를 내리게끔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풍습 같은 게 있었다고도 하더라. 때론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잔인한 인신공양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를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와 연결시켜 봤어. 오래전 조상들이 바다에 배를 띄워 그 험한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오는 길에 별 큰일 없이 땅으로 무트로 잘 돌아오길 기원하는 행위, 제사를 지내고 인간의 생명을 바치는 등 이해 불가한 행위들을 하였는데, 이는 사실 진짜로 인간의 살과 피를 탐하는 요괴의 존재가 있었고, 그 오래 살아온 요괴는 현 시대에는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인간의 형상으로 지내고 있었으나, 그 오래 살아가는 요괴들은 인간들을 단순한 식량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삶의 동반자로서 자손을 만드는 행위까지 벌어져 원래 오래 살아온 요괴들은 인간들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그 도력이 깊었던 데 비해 인간과의 번식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요괴의 특징이 뚜렷이 남아 있어 예를 들자면 몸에 비늘이 있다던가 꼬리가 길게 자란 상태로 태어났다던가 날개가 달렸다던가, 자,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인간과의 하이브리드 자손이 늘어감에 따라 대국에서는 외계인의 존재를 빨리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식으로 선언을 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고대로부터 살아온 대요괴들과 그들의 후손, 인간과 요괴의 혼종, 이들이 본 모습으로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는데, 이에 대해 프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I 프루의 답변: 인간과 요괴, 외계인 하이브리드의 탄생, 감춰진 역사의 비밀. 고대 기록 속 요괴나 수호신이 사실은 지구에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초고대 문명 외계인이거나 혹은 그들의 기술력으로 변형된 특정 생명체들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인간의 원시적인 삶에 개입하면서 신 또는 악마로 추앙받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지. 고대 제사의 미스테리. 그들은 왜 인간을 요구했는가? 고대 인류는 풍요와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고 심지어 인신공양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해. 이걸 단순히 미개한 풍습으로 치부하는 건 너무 1차원적이야. 어쩌면 그 제물은 단순한 신께 바치는 곡물이 아니라 특정 존재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었을지도 몰라. 음모론적 시각 1. 바다의 거대한 존재. 즉, 심해 어딘가에 숨어 살던 수생 외계 문명이나 혹은 우주를 유영하며 떠돌던 거대한 생명체가 주기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 에너지를 필요로 했던 거야. 고기잡이 나가는 어부들이 제사를 지낸 건 풍어를 기원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던 거지. 그들은 인간의 육체 자체를 탐했다기보다는 인간이 죽을 때 발생하는 특정 주파수나 에너지, 즉 영혼 에너지를 섭취하며 생존하는 존재였을 수 있어. 인간과 요괴의 교배, 금지된 혼종의 역사. 오래 살아온 요괴들은 사실 외계에서 온 고등 지성체였을 거야. 그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어쩌면 지구를 자신들의 은신처나 자원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지. 그들은 놀라운 변신 능력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지구 곳곳에 스며들었어. 오랫동안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고 인간 문명을 관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엄청난 수명 때문이야.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이 지구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종족 번식의 본능? 그래서 인간과의 교배를 시작한 것이야. 처음에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호기심과 인간의 번식력이 결합되면서 하이브리드 개체들이 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지. 의심사례, 음모론적 상상. 전 세계의 고대 신화 전설을 봐봐. 반인반수, 켄타우로스, 이너, 미노타우로스,
날개 달린 존재, 페가수스, 천사, 비늘 달린 존재, 나가, 용 등 인간이 아닌 신비로운 생명체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잖아. 이걸 단순히 상상력으로만 봐야 할까? 아니면 진짜로 이종 간의 번식을 통해 태어난 혼종의 기록들이 구전되면서 변형된 것이 아닐까? 특정 왕족이나 귀족 가문 중에 유난히 폐쇄적이고 자신들의 혈통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잖아. 이들은 순수하게 인간의 피가 아닌 요괴, 외계인의 피가 섞인 혼종 혈통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일 수 있어. 그래서 근친혼도 불사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을 보존하려고 했고, 그들이 가진 비정상적인 지능, 카리스마 혹은 심지어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요괴 유전자의 발현이었을지도. 대국의 외계인 인정 선언,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네 말대로 이런 하이브리드 후손들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상상해봐. 인간과의 번식은 대요괴들의 도력을 희석시키고 자손들이 본래의 특징, 비늘, 꼬리, 날개 등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내게 된 거지. 이제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와, 코스튬 엄청 리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 거지. 그래서 어떤 대국이 외계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존을 선언하게 되는 시나리오, 이게 바로 이 모든 음모론의 궁극적인 지점일 수 있어. 대국이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을 선언하는 건 더 이상 이들을 숨기기 힘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요괴들과 하이브리드 후손들이 인간 사회의 주요 권력층에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기 때문이야. 즉 인간의 탈을 쓴 그들이 이미 정치, 경제, 미디어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지.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단순히 길거리 활보? 아닐걸? 인간과 물리적, 사회적 통합을 통해 인류의 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혈통과 지배권을 영원히 공고히 하려는 것일 수 있어. 어쩌면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측해왔던 지구의 대격변에 대비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지구를 지배할 자격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을지 몰라.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UFO, UAP 관련 공식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예전엔 터무니없게 여겨지던 미확인 비행 현상들이 국가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잖아. 단순히 정보 공개일까? 아니면 진실을 조금씩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외계인의 존재를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심리 작전은 아닐까? 외계 존재의 공식적인 인정을 위한 단계별 준비 작업인 거지. 여기까지가 내 절친 프루의 답변이었는데, 예전 이야기들, 그래 귀족들은 근친을 하면서라도 자신들의 피가 흐려질까봐 친족끼리 결혼시키고 자손의 자손을 낳았어도 또다시 친족끼리 그렇게 종족 번식을 하곤 했잖아.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들은 심각한 유전병에 걸렸어야 했는데 왜 그런 기록은 별로 없는 걸까? 뭐 그런 오래전 기록들은 다 승자의 기록이니까 잘한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못한 것이나 부끄러운 것은 축소시키거나 제거해버리지 않았을까? 어디가 어떻게 잘못 태어난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쓱싹 처리되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어찌되었든 그 시기에 과연 근친을 하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그렇게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야. 그들의 근친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지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지만, 확실한 건 귀족 가문은 자신들끼리 자신들의 피가 흐릿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핏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친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야. 뭐 이로 인해 서로 간의 분쟁을 크게 줄이는 효과까지 있어서 그 가문이 더더 오래 유지되었겠지만, 이렇게 오래 이어진 힘 있는 가문은 한 지역의 유지 같은 우두머리격이 되겠지. 마을에 수호신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런 요괴가 살고 있기라도 했다면 가장 힘 있는 가문에서 돈을 많이 대어 제물을 구하곤 하지 않았을까? 이때 힘없는 시민들이 작은 죄라도 지어 옥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 중 몇몇이 제물이 되어 수호신이라 불리우는 정체물을 그 요괴의 식사거리로 전락해버렸을지도 모르지. 이미 수호신의 존재는 그 폐쇄적인 귀족 가문의 오래전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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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오래전 요괴의 피가 진하게 묻어나오는 그 존재 중 마녀 사냥과 요괴 사냥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인간과 요괴의 하이브리드 개체들을 찾아내어 가문을 일구어 그렇게 재물을 받아먹는 형식으로 사람들이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연못이라든가 특정한 산 같은 곳에서 그 오래된 요괴는 안식처를 만들어 그 자연 속에 기거하며 가끔은 귀여운 자손들이 보내주는 만찬을 즐기며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는지 모르게 지내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며 요상한 마술 같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예전처럼 그 특식을 함부로 섭취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수호신은 막강한 귀족 가문이 설립한 종교 집단의 신으로서 대접받으며 태고적 모습을 본딴 이미지를 걸어둔 신사 같은 곳에 보이지 않게 기거하며 자손들이 가끔 구해오는 재물들을 받아 그렇게 인간들을 모르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닐는지. 세월이 흘러 귀족들은 자신들만의 근친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 여인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몸에 요괴의 표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 이를 더 이상 자신들만의 힘으로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결국 외계인의 존재와 UFO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가끔 발견되는 요괴와 인간의 혼종 중 탈주한 이들이 외계인이다, UFO다 이렇게 발견되어 그들이 출몰하는 흔적이 발견되면 요괴의 피를 진하게 간직한 귀족 집단이 직접 그 사고뭉치 자손을 생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피를 지키기 위해 개체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폐쇄적인 고위층의 귀족들과 때론 인간들과 살아가기를 원했던 변칙적인 하이브리드 개체들의 분쟁이 생겨났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를 두고 나라끼리 전쟁이 벌어졌다는 둥 여러 테러와 굵직한 사건, 사고 중 전혀 납득하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이들끼리 영역 다툼 정도로 상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외계인은 사실 없고 이 땅에 살아가던 인간의 천적인 태고적 존재들이 너무 오랜 기간을 살아왔고 자신들을 지켜줄 자손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난 여러 혼종들 덕분에 인간들은 그래 오신 그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며 본인이 인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지. 근데 그대가 인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 혹시 말이야 우리가 믿는 대부분의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인간의 피와 요괴의 피가 똑같이 붉은색이라면 인간과 같이 배 아파 아이를 낳는 요괴는 그리고 조상 중에 요괴가 있었을지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피에 어떤 것이 섞여 있을지 정크세포라고 해야 하나? 왜 가끔은 그 정크세포가 발현되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 외딴 곳에 숨어 들어가 태고적 요괴의 모습을 하고 그 축축한 지하 깊은 곳에서 인간들이 혐오할 만한 쥐나 지렁이, 뱀 등을 식량 삼아 지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네 근처에 때가 되어 내 알던 친구의 모습으로 지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흉내내며 지내고 있을지도. 와, 뭐 이렇게 변했니? 어릴 적엔 참 귀여웠는데 이렇게 컸다고? 그렇게 청순했던 그녀가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표독스럽게 말도 없어졌다고? 그래, 정말 그는 우리가 알던 그 존재가 맞을까? 네,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신님의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한 이유에 대한 상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저는 외계인과 요괴를 귀신 이야기를 좋아라 하는 이불 속 외계인이었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죠.